기적을 일으키면요 금방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앞으로 이제 한국이 세상을 이끌어갈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기적을 일으키면 되는데 신바람 나게 하면 되고요. 활기를 넘치게 귀를 키우면 되죠.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귀 키우는 것이. 우리 집에 가면 우리말 누가 제일 잘 들어줍니까? 우리 어머니 아닙니까? 어머니죠. 아버지가 돈 벌어와도 맨날 어머니가 좋습니다. 우리말 잘 들어주니까. 어머니는 왜 잘 들어줍니까? 정이 많지 않습니까? 마음이 따뜻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장점이었던 따뜻한 마음, 정이 많은 것, 이거를 우리가 경쟁하느라고 잊어버렸습니다. 그걸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이 위력을, 폭발력을 한번 발휘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렸던 따뜻한 마음을 어떻게 회복할 거냐, 여기에 총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마음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서양을 따라가더라고요.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말하는 마음은 욕심입니다. 욕심. 욕심이 마음이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이냐. 욕심 채우는 게 행복이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선수는 어떻게 해야 행복입니까? 금메달 따는 게 행복이죠. 정치는 어떻게 하는 게 행복입니까? 정권 잡는 게 행복이죠. 사업가는 돈 버는 게 행복이죠. 그러니까 욕심 채우는 것으로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뭘 몰랐느냐 하면, 서양인들이 뭘 모르느냐면요, 욕심의 속성을 몰랐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돈이 좋은데 돈 한 10억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없는 사람은요 10억이 딱 들어오는 순간 행복해질까요? 안 해질까요? 행복한 것 같은데 잠깐 욕심은 커져가지고요 100억 갖고 싶어집니다. 전에는 주위에 5억 10억짜리를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요, 10억이 들어오는 순간 100억 가진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럼 나는 또 가난뱅이가 되는 거죠. 또 100억을 버려요. 욕심은 채우는 순간 확 커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욕심 채우는 서양식 삶을 살다 보면 결국은 불행에 빠집니다. 왜냐?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자꾸 더 커지니까요. 대통령 되면 무조건 행복하겠죠? 아닙니다. 대보면 달라집니다. 또. 그래서 또 더 큰 욕심이 생기죠. 그래서 불행에 빠집니다. 아마 자살도 해버리고요. 대통령 해놓고 왜 자살합니까? 더 큰 불행이, 욕심이 더 커지면 그 못 채워서 불행이 되는 거죠. 또 감옥에도 가버리고요. 그러면 아마 후회할지도 모르는데요. 그래서 그 욕심을 채우면 행복하겠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채워도 더 큰 불행이 오는 거다. 그래서 오늘날 서양인을 비롯해서 온 세계 사람들이 스트레스 지수가 유사일이 가장 높습니다. 마음을 잘못 알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을 제대로 좀 봐야 되는데요. 마음이란 알고 보면 두 마음이 있습니다. 본심이 있고 욕심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욕심뿐인 줄 알았는데요, 이 두 마음이 있죠. 이 본심이 양심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욕심 채우느라고 정신이 없는데요, 이 욕심은 원래 내한테 없었던 마음이죠. 없었던 것이 들어와가지고 내 본심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대신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욕심은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채워줘라고 아우성을 치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욕심 채우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는 이런 삶이 되는데, 그 알고 보면 그것이 뭐와 같느냐면요, 이 뱁새가 알을 낳으면 뱁새가 뻐꾸기가 와서 알을 큰 걸 하나 낳아버리죠. 그러면 이 뻐꾸기 새끼가 먼저 깨납니다. 이렇게 눈도 안 뜬 것이 이 뱁새 알을 엉덩이로 밀어서 다 떨어뜨립니다. 이게 이 속에 들어있는 새끼가 다 깨져가지고 이거 참 웃기지죠. 그런데 뱁새의 의미가 보면 요것이 혼자 있는데요, 이게 지 새끼인 줄 압니다. 철천지 원수 아닙니까? 지아기 새끼입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먹어 키우느라고요. 먹여 살리느라고 정신없는데
좀 쉬려고 하면 확 커가지고 더 갖고 와. 쉴 틈이 없습니다. 기진맥진해서 키우는데요. 나중에는 이만큼 커져 버립니다, 이거. 근데 요 맵시가 요거 먹여 살립니다. 이거 먹는 거 가지고 거꾸로입니다. 요거 키우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게 지색이 아닌 줄 알아야 되잖아요. 모릅니다. 근데 이게 좀 있으면 뻑국 하면서 날아가거든요.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습니다. 참 불쌍하죠. 원수를 저렇게까지 먹여 살리느라고 봉사할 수 있을까요? 근데 지는 지가 불쌍하다는 거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겠죠. 더 불쌍합니다. 그런데 그 불쌍한 것이 뻐꾸기 키우는 뱀새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이 불쌍합니다. 사람이. 왜냐? 왜 사람이 불쌍하냐? 이 욕심이 뻐꾸기 새끼 아닙니까? 그거 키우느라고, 욕심 채우느라고 정신없는 거죠. 그게 철천지 원수인데요. 내 마음을 밀어낸 원수인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욕심 채우면 이제 행복하겠지. 그러면 이게 자꾸 더 커가지고요. 1억만 채우면 행복하겠지. 적금 통장 들어서 죽기 살기로 해서 1억 채웠다. 그랬더니 10억 채워 또 더 뛴다고요. 10억 채웠으면 이제는 완전히 행복해야 되는데 뭐 해 100억 채워 더 뛰죠. 뛰니까 이제 쓰러지죠. 쓰러지면 통장이 날아갑니다. 그것이 인생이다. 너무 불쌍하죠. 그런데 왜 불쌍한 줄 모르고 있을까요? 서양 따라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절에도 다녔죠. 그러면 부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가 되어버립니까? 불쌍한 중생 되어버리죠. 아,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열심히 해가지고 부처님 돼야지. 교회 가면 뭐가 되어버립니까? 거기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럼 나는 그 구원 못 받은 불쌍한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향교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공자가 있으니까 나는 아직도 소인에서 못 벗어났다. 이렇게 되는데 요새는 그런 건 다 비정상이라고 보고요. 학교에서는 안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제 서양 중심으로 욕심이 정상이죠. 욕심이. 그러니까 그 욕심이 못된 악이 되는데요. 자기만큼 못된 게 딱 정상입니다. 사람들이. 그럼 자기보다 착한 사람 보면 어떻게 되나요? 저렇게 착해 빠져가지고 세상 못 살지. 뭐 이렇게. 자기 애가 그러면 야 너 그래갖고 세상 못 살아. 막 이런다고요. 자기보다 더 못된 사람 보면요. 존업 때문에 나라가 안 돼. 또 이러고. 딱 자기가 기준이고 정상이 돼 있죠. 그래서 반성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된 건데요. 이제 우리가 정신 차려가지고 내가 욕심 채우는 이 삶이 얼마나 불쌍하고 잘못된 삶인지 알게 되면 이제 욕심을 없애는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난 이게 아닌데 내가 사는 건 잘못됐는데 이거 반성을 할 일이 생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는 숙제가 공통적으로 이제 숙제가 생겼는데요. 욕심을 버리고 본심을 회복하자. 욕심을 버리고 본심을 회복하자.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러면 욕심과 본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째는 독서가 중요합니다. 독서. 지금까지는 되게 욕심을 채우고 싶기 때문에요. 또 학교에서 배운 것도 다 욕심 채우는 거 배웠습니다. 경영학과, 경제학과, 정치학과, 무슨 교육학과, 심리학과 다 욕심을 어떻게 하면 채울까? 경쟁 시대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거를 차지할 수 있는지 이거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경영학, 경제학 이렇게 하면 욕심을 채우고 그러면 행복해지겠느냐? 아닙니다. 제가 이 경영학과 교수가요 저한테 와가지고 저는 경영학이 좋은 학과인 줄 알았다. 서울대 경영학과가 최고인 줄 알았다. 그래서 서울대 경영학과를 갔고 지금 이제 교수가 됐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해피 해본 적이 없다. 미국에서 유학을 해가지고 또 해피 해볼 이런 소리 합니다. 해피 해본 적이 없다. 근데 당신은 해피해 보인다 이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욕심 채우는 노력은요 아무리 해도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욕심을 없애는 데서 행복이 오는 건데요. 그러면 욕심이 뭔지 그런 내용을 설명해 준 책의 내용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돈 안 되는 이야기,
돈 안 된다고 해서 안 읽은 책이 있습니다. 논어, 맹자, 건강경 이런 책들요. 성경 이런 책들 잘 안 읽죠. 그리고 이제 욕심 채우는 책을 읽었는데 이제는 독서의 내용을 좀 바꿔서 마음을 챙겨야겠다. 마음이 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런 책들이. 그래서 이제 고전을 읽어야 된다 이런 말인데요. 고전이 오래된 건 다 고전이 아닙니다. 오래된 책 중에서 끊임없이 읽힌 책들 그것이 고전이죠. 뭐 묵자나 뭐 한비자나 이런 건 오래됐지만 끊임없이 읽혀진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전에 넣으면 안 됩니다. 칼 막스의 뭐 자본론 이런 거 고전이 아니냐? 다 고전으로 넣는데요. 아닙니다. 고전은 적어도 500년 넘어가야 되고요. 1000년 넘어가야 고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기를 당해도 지식을 사기당해도요. 사기는 탈로가 나는데요. 500년 이상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00년 안 된 것은 섣불르면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을 먼저 접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기준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독서를 통해서 마음을 어떻게 챙기는지 거의 마음 챙기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을 직접 들여다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훈련이 잘 안 돼 있는데요. 마음 챙기려고 하면 이제 들여다봐야 됩니다. 마음이라는 것은요. 종일 움직이고 있습니다. 몸이 혼자 움직이는 적은 없습니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운전기사 같으면 몸은 자동차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몸은 운전하는 대로 이제 움직이는 건데요. 그 마음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갑자기 성질 나서 막 때려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요새 막 적극적으로 때려 죽이고 막 이럽니다. 그 주차 시비하다가 때려 죽이고 시끄럽다고 봐줄 끊고 막 이러는데요. 그럴 때 바로 마음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때려 죽이고 싶을 때요. 그때 이게 욕심이면 참아야 우기 새끼 말 들어주면 안 되죠. 본심이면 행동에 옮겨야 되는데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욕심은 변하는 마음이고 본심은 안 변하는 마음이죠. 그걸 보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느냐? 아, 지금 때려 죽이고 싶다. 뭐 어제도 때려 죽이고 싶었다. 그랬다. 일주일 전에도 그랬고 한 달 전에도 1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계속 그놈은 때려 죽이고 싶었다. 그건 안 변하죠. 그럼 10년 뒤에도 안 변하겠죠. 죽여버려야죠. 그렇죠. 그러면 10년이 지나도 아 그때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 거의 없는 일인데요. 안중근 의사라든가 이순신 장군이라든가 아주 특수한 경우는 해당이 됩니다. 그 외에는 뭐 안 되는 거죠. 부부싸움을 해보면 저도 부부싸움 해보니까 막 도장 찍고 싶어집니다. 그래 도장 찍으러 가자. 내일 당장 가자. 못 갈 줄 알아. 막 이러는데요. 그러지 말고 어제도 찍고 싶었나 생각해봅니다. 일주일 전에도 한 달 전에도 1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계속 도장 찍고 싶다. 그러면 찍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때는 참 행복했고 사랑했고 좋았는데 지금 도장 찍고 싶다. 그거는 변한 마음이죠. 그 마음은 뻐꾸기 새끼니까요. 빨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바로 어떻게 됩니까? 마음 챙기는 비결은요. 이게 욕심이다고 생각할 때는 빨리 그거를 해소해야 됩니다. 들어주면 안 되죠. 여보 미안하다. 내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정말 잘못했다. 다시 한번 그렇게 용서해줘. 이 말을 빨리 해야 되는데요. 왜 못하는가요? 욕심에 갇혀 있으면 못합니다. 그 자존심이라는 게 다 욕심입니다. 그 자존심, 헛자존심인데요. 진짜 자존심은 그런 게 아닌데요. 보통 자존심이라는 건 다 욕심에 갇혀 있어서 그런 건데요. 빨리 정신 차리고요. 사과해야 됩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 제가 좀 만나보면 좀 사나워졌어요. 전에하고 다릅니다. 그래도 제가 뭐냐 차를 이렇게 가다 약간 부딪히. 그러니까 젊은 아가씨인지 그런데 문을 이렇게 열고 사과하세요. 얼른 사과했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이 들면 된 것이 그거는 욕심이잖아요. 그렇죠. 내 손자딸 같고 가족 같고 그러면 그거는 손녀가 할아버지 잘못했잖아요. 그래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게 되는 거거든요. 빨리 반성을 해야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러다가 아이 내 미안해 잘못해서 그것이 마음 챙기는 비법입니다. 자기가 잘못됐다 이럴 때는 상대를 탓하기 전에요.
아, 이게 내 욕심이잖아. 빨리 사과하는 거. 이것이 하나의 방법이죠. 부모는 좋지 않습니까? 10년 전에도 좋았죠. 20년 전에 말할 것도 없고요. 계속 좋았습니다. 지금은 좀 싫을 때도 있지만 그거는 계속 생각해보면 그건 변한 마음이고요. 부모는 계속 좋았다. 그러면 효도하자. 그러면 나중에도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부모는 그 효도한 거 그때 참 잘했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이제 욕심이 적어지고요. 본심이 돌아오면 이제 마음이 바뀝니다. 이 몸을 운전하는 기사가 바뀌는 거죠. 본심이 기사가 되면 내 몸을 이제 움직이는 그 본심이 돌아오면 희한하게 이 본심은요 몸 밖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 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 몸 밖으로 열려버리죠. 열려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 이런 말을 씁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없습니다. 그 마음이요. 그래서 미국 가서 우리 원마인드로 뭐 합시다.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희한합니다. 우리는 쓰는데요. 그러니까 대나무 밭에 가면 대가 이렇게 대나무가 있죠. 근데 두 그루가 있는 것 같은데 지하에서는 한 뿌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뿌리로 연결되어 있다면 이게 두 그루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남이 아니다 이런 게 있는 건데요. 안 보이는 부분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몸은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죠. 한 마음 한 뜻으로 이걸 우리가 쓰는데요. 번역이 안 되는 말입니다. 한 마음. 그래서 이 한 마음이 되면요. 모든 것이 바뀝니다. 한 마음이 되면. 아까 그 자녀교육법 뭐 이런 말씀도 핵심은 뭐냐 하면요. 부모는 한 마음을 자녀한테 갖고 있는 겁니다. 그 한 마음으로 대하면 자녀교육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자녀교육, 교육학과 박사가 자녀교육 잘하느냐? 아닙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 배운 거 하나도 없어도요. 훌륭한 애들 잘 키워냅니다. 왜? 한 마음이니까요. 한 마음. 그거를 특히 어머니가 그렇습니다. 자녀교육은 아버지도 뭐 역할이 중요하다 어쩌고 할 때 그건 다 헛소리입니다. 아버지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아버지가 뭐 자녀교육에 몇 시간씩 법으로 막 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잘못하는 거죠. 훌륭한 사람 뒤에 훌륭한 아버지가 있었다. 거의 없는 이야기입니다. 훌륭한 어머니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생리적으로 좀 다릅니다. 저도 아버지니까요. 집에 가면 맛있는 거 있죠. 아빠들은 입에 넣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맛있는 거 보고 입에 안 넣죠. 우리 애 줘야죠. 그렇죠. 입에 넣으면 우리 애 줄 건데 나는 입에 안 있냐 이제 싸우죠. 다릅니다. 갓난 애는요 요만한 애 나오면 여기 누워 채우죠. 근데 엄마가 그 옆에 자는데 평소에 엄마가 몸부림도 치고 뒹굴고 이렇게 자는 엄마인데요. 그 옆에 갓난 애가 있으면 기적입니다. 쿨쿨 자도 그쪽으로 손 안 댑니다. 그쪽으로 안 뒹굽니다. 이거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거 뭐 아버지가 술 먹고 막 들어가 소리 지르고 들어와도 못 깨. 피곤해가지고 애가 부시럭하면 깹니다. 그 설명이 안 됩니다. 아빠는 그 옆에 애기 옆에 자면 위험합니다. 엄마 옆에 자면 그렇죠. 그 생리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은 거의 엄마의 영향인데요. 그래서 엄마를 자당 어른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당이 자자가 그 글자가 이자 그 마음심 이렇게 되는데 그 마음 이 마음이 되는 건데요. 바로 한 마음이 되는 거죠. 자기 애하고 한 마음이 돼주는 사람 그게 자당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당이 되면요. 요새 엄마들은 이제 좀 욕심이 많아져가지고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많아져가지고 이제 우리 애가 옆집 애보다 공부 더 잘해야 되죠. 성적에 막 아주 초긴장을 한다고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성적표 받고 오는 날 이러면 이제 딱 현관 앞에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애가 오면 빨리 꺼내 딱 보면요. 이게 성적이냐? 다들 95점인데 이건 80점도 안 돼. 막 야단을 쳤죠. 되게 그럽니다. 요새 욕심 때문에요. 그럼 이제 한번 그 애하고 한마음 됐느냐 안 됐느냐 보면요. 애는 그 점수를 받아가지고
아주 살만 나는 기분으로 신나게 들어옵니까? 죽을 맛으로 들어옵니까? 죽을 맛으로 들어오죠. 근데 엄마가 더 죽이잖아요. 약간 죽을 맛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성정이나 더 죽여놓죠. 엄마가 아니고 저승사자죠. 죽겠는데 더 죽이니까요. 졸려 죽겠는데요. 야, 1시간만 더 해라. 알았지? 다 니한테 좋은 일이야. 졸려 죽겠는데 더 죽여놓죠. 저승사자. 그렇죠. 친구하고 싸워서 얻어맞고 그런다. 님 손도 없어. 이러면 더 죽여놓잖아요. 죽을 맛으로 들어왔는데. 그래서 애들이 엄마한테 반발을 합니다. 요새 애들은 엄마한테 반발합니다. 에이, 엄마한테 절대 반발 안 합니다. 무슨 소리 하잖아요. 그거는 자기 살라고 저승사자한테 덤비는 거지. 엄마한테 반발하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자고로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마음은 엄마의 특징은요. 자녀들한테 한마음 되는 거거든요. 그것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럼 애가 80점 받고 들어갔다. 애 마음이 돼보자. 애 마음이 되면요. 야단칠 기분 안 들죠? 그냥 덥석 끌어안아가지고 위로해야 됩니다. 너 걱정 마. 너 큰 사람 되겠어. 옛날에 공부 잘했던 사람, 제대로 된 사람 거의 없다더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에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1등에서 10등까지는 이제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됐나 20년, 30년 조사해보니까요. 거의 정신질환자가 돼서 살아갑니다. 중간쯤 되고 좀 공부 좀 못해도 친구 잘 사귀고 이런 사람들이 다 성공을 하니까요. 네가 딱 그 성적이다. 이렇게 위로하고요. 처칠은 낙제인데도 크게 됐잖아. 너 크게 될 사람이다. 위로해주는 거죠. 그러면 죽을 맛이 됐다가 살 맛으로 바뀌죠. 애가 얻어맞고 들어온다. 애 마음이 되면, 한 마음이 되면 야단칠 기분이 안 나죠. 끌어안아가지고 같이 우는 겁니다. 같이 우는 거죠. 니같이 착한 애를 못 봤는데 세상에 험악한 애도 있나봐. 어떡하겠니? 같이 우는 거죠. 그래서 같이 울어주고 뒤에서 기도해주고 이런 사람이 훌륭한 엄마지. 똑똑해가지고요. 그래 누구냐? 가자. 데리고 가가지고 그 누구 때리네 수성을 하고 이거는 똑똑한 엄마인지 몰라도 애를 잘 키우는 엄마는 아닙니다. 왜? 그 혼내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는 안 보이는 데서 더 터집니다. 나중에는 완전히 이제 왕따 돼가지고요. 애 망쳐놓죠. 그래서 죽을 맛으로 들어왔는데 살만 나게 해주면 걔한테 얻어맞았잖아요. 지가 알아. 내가 요렇게 하면 얻어맞았구나. 그런 건 안 해야지. 그러면 걔가 애를 사회생활 하는 데는 단련이 돼야 되죠. 단련이 되고 해야 자생력이 생기는데요. 그 애가 단련시킨 겁니다. 사실은.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얻어맞아. 그거 하지 말아야 돼. 세상 살아가는 법을 좀 터득한 겁니다. 그거. 그런데 과보를 해가지고 애를 이제 상대를 응징하고 이래 놓으면요. 계속 과보를 하면 자생력이 안 생깁니다. 그러면 애 죽을 때까지 보호하겠냐? 아니거든. 그럼 엄마가 이제 보호를 못하면 걔는 이제 자생력이 없어서 세상 못 살아요. 그래서 해결을 해주는 게 아니고 위로해주는 게 최고입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자녀 교육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효도하는 사람 하루 만드는 거. 요게 또 기본이고요. 왜냐? 그 애가 크면서 불효를 하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부모한테 불효하는 사람이 그 국민을 위하겠느냐? 그건 없죠. 부모를 위할 줄 모르는 사람은 국민 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위할 줄 알아야 나라의 보탬이 되고요. 또 남을 위할 줄 알아야 성공을 합니다. 근데 부모 위할 줄을 어릴 때부터 모르는 사람은 남을 위할 줄 모르죠. 이기적이 되는데요. 그런 사람은 성공 못합니다. 우선 이기적이면 자기 거 챙기는 것 같은데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남을 위하는 출발이 부모를 위할 줄 아는 거기서 시작되니까 어릴 때부터 효도하도록 유도하는 건데요. 효도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한 마음으로 애한테 베풀어 주면 효도하지 마라 그래도 합니다. 죽을 맛으로 하는데 계속 살만 나게 만들면 엄마가 무시해 주죠. 그러면 이제 학교 가서 존경하는 사람 이름을 써라.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 이름을 쓰는데 누군지 모르잖아요. 이건 누구냐? 우리 엄마인데요. 걔는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제 좀 철이 들면
우리 엄마를 행복하게 하는 게 내 꿈이야 이렇게 된다고요. 내가 공부 좀 하면 우리 어머니 행복해지겠지, 좀 해볼까, 금방 따라 붙습니다. 일찍 자고 이런 게 더 낫습니다. 무슨 공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학교 나중에 철들면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엄마가 회초리 가지고 성적을 올려놓으면요 나중에 망해버립니다. 가만히 두고 뛰어놀아도 괜찮고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할 수만 있으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래도 걱정인데요,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해야 되죠.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논어에도 있고 주역에도 있고 그런 경전에 있는 말은 틀린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르면요 잘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요한 게 몇 개 있습니다. 애들이 거짓말 하는 애는 성공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거짓말한다 이러면 이제 큰일 났죠. 그걸 알게 되면 이제 회초리로 때려놓으면 거짓말 더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해결책은요 원인을 끝까지 찾아내가지고 원인을 해결하면 됩니다. 그 애가 거짓말한다. 원인은 뭘까요? 왜 거짓말할까요? 원인은 엄마한테 있는 거죠. 엄마가 전화 따라오는데 엄마 없다고 해라. 얘야 알았지. 벌써 거짓말 가르치고 그랬죠. 엄마 따라가려고 울면은 야 내 침 맞으러 가는데 너도 갈래? 벌써 또 거짓말을 가르쳤죠. 너 말 안 들으면 오늘 저녁 안 줘. 알았지? 벌써 또 거짓말 가르쳤습니다. 그래 놓고 안 주는 사람은 내가 못 봤습니다. 꼭 저녁을 주면서 그러죠. 그러니까 엄마가 거짓말을 하면 자연히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은 자기한테 있으니까 자기가 고치면 돼요.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집중력인데요. 집중력 없는 애는 성공을 못합니다. 그래서 애를 이제 집중력 있나 이건 잘 관찰해야 되는데 우리 애가 집중력이 없다, 산만하다. 그러면 원인은 또 어디에 있을까요? 또 엄마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텔레비 막 보면서 야, 넌 방에 가서 공부해. 집중이 안 되죠. 같이 봐야지 뭐. 그렇죠. 재미있는 거. 근데 우리 애를 위해서 안 보는 게 좋겠다. 암만 재밌어도 자기도 안 봐야 됩니다. 그 참을성 없이 자녀교육 못하죠. 쉽지 않습니다. 그럼 안 보고 텔레비 안 보고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논어 읽는 거죠. 맹자 뭐 읽으면요. 애도 심심하니까 우리 엄마 고상한 책을 읽는다고 자기도 가서 책 보는 거겠죠. 공부하라 소리 할수록 손해입니다. 직설적으로 명령하면요 항상 반대입니다. 원인을 알아서 그거를 모르게 제거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루 친구들 어울리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또 착한 사람하고 착한 애들하고 친구하도록 배려하는 중요합니다. 친구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친한 친구 한 서너 명밖에 없는데요. 친구가 좀 이렇게 난폭하면 우리 애도 난폭해지고 친구가 이렇게 욕설을 자꾸 달고 있으면 우리 애도 입에 욕설이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 애가 이제 친구하고 사귀는데 보니까 폭력배하고 친구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걔하고 사귀지 마. 이건 또 걔를 무시하는 게 되죠. 그것도 안 돼. 그러면 원인을 또 찾아내야 됩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냐 찾아보니까 걔하고 우리하고 학교 가는 길이 똑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해다 봐버리죠. 이사 가면 됩니다. 어디로 이사 갈까요? 그 반 애들 면밀히 조사해보고 착한 애가 누구냐.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 부잣집에, 권력 있는 집에 이런 애를 찾지 않고 공부 못해도 좋아 착한 애를 찾아서 그 집 옆집에 가면 되죠. 공부 못하고 착한 애는 되게 집값 3대 살거든요. 잘 됐잖아 이사 가면. 그렇죠. 집값 남겨가지고 이사 가면 되죠. 그러면 손해보는데 공부 애 잘 크는 게 최고 재산이죠. 그 기준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몇 마디 말씀드린 게 그런 거고요. 그런 인간성이 더 중요하고 인간성이 됐을 때 이제 공부시키는 거죠. 인간성이 안 되는데 공부하면 꼭 부작용이 생깁니다. 이런 가르침이 있는 건데요. 그 핵심이 바로 마음이죠. 엄마가 욕심이 많다. 그런데 훌륭한 자녀를 길러보겠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 엄마가 훌륭해야 애도 훌륭해지는데요. 신사임당이 되면 율곡이 나오는 거죠. 욕심 많은 엄마가 욕심으로 네 공부 좀 잘해라.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 교육의 비법은요. 부모가 바뀌는 겁니다. 부모가. 그럼 부모가 어떻게 바뀌느냐?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마음을 잘 챙기는 거.
거기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부모는 안 바뀌면서요.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기를까? 암만 해도 그런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바뀌는 방식은 뭐냐?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한 마음으로요. 한 마음이 하늘 마음이죠. 한 마음으로 살면, 하늘 마음으로 살면 뭐가 되나요? 그 사람은 뭔가요? 도둑의 마음으로 살면 그 사람은 뭡니까? 도둑 아닙니까? 강도 마음으로 살면 강도죠. 하늘 마음으로 살면 뭡니까? 하늘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인내천사상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왕자고 공주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많은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이 많습니다. 왜 한이 많으냐면 돼지가 두 마리 있는데 한 마리는 지가 돼지인 줄 알아. 예를 들어서 돼지한테 미안하니까 그냥 얘라고 생각하시면 지가 돼지인 줄 아니까 돼지시 그러면 그러겠죠. 노래해봐 꿀꿀꿀 노래하겠죠. 근데 또 한 마리 돼지는 지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눈 뜨고 보니까 마술에 걸려가지고 돼지가 돼 있습니다. 벌써 한이 맺혔겠죠. 돼지 그러면 돼지라니 성질 내겠죠. 돼지인데 왜 돼지라고 하는데 왜 성질 낼까? 돼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아줌마 그러면 왜 성질 냅니까? 아줌마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공주인데요. 그 후자의 한이 한국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은 기본적으로 한이 좀 많이 있습니다. 원래 내가 하늘 같은 사람인데 지금 하늘처럼 남들이 대접도 안 해주고 나도 하늘처럼 훌륭하게 살지도 못하고 그것에 대한 한인데요. 그래서 그 한을 풀어야 되는데 그 푸는 방법이 뭐냐? 욕심을 없애는 거죠. 그래서 하늘 마음을 회복하면 하늘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주 뛰어난 문화재는 인간의 작품이 아닙니다. 하늘의 작품으로 돼버립니다. 하늘같이 돼버린 사람이 작품을 하면 그건 하늘 작품이죠. 그래서 경주에 있는 석굴암 이런 불상을 보면요. 세계 어느 나라의 부처님을 돌아다녀 보아도 그런 부처는 없습니다. 인간의 작품이 아닌 것 같고요. 또 이런 석가탑, 다보탑 이런 인간의 작품 같지가 않고 봉덕사 종소리도 인간의 작품 같지가 않고 이거 우리나라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하늘 마음이 되면 하늘 같은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바뀌는데요. 우리가 욕심으로 살 때는요. 내 거 챙겨야 되죠. 내 거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경쟁하기 바쁩니다. 남이 돈 벌어가면 난 돈 못 버니까 서로 뛰는 거죠. 마라톤 선수처럼. 그러다 보니까 늘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늘 피곤하죠. 피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성이 파괴돼 가고요. 그 다음에 늙어야 됩니다. 슬슬이 늙어야 되고요. 절망적으로 죽어가야 됩니다. 인생이 그런 거죠. 왜 그런 인생이 됐을까요? 왜? 제가 이번에 건너뛰어서 그런데요. 밥만 챙기는 경쟁을 하는 경쟁만 하는 요새는 이제 돈 때문에 거의 돈의 노예 다 됐습니다. 사람들이요. 모든 판단을 돈 기준으로 봅니다. 저같이 이런 강사는 누가 훌륭한 강사일까요? 강의료 비싼 강사죠. 모든 기준. 핸드백이 어떤 핸드백이 좋은 핸드백인가요? 값이 얼마냐? 그림은 어떤 그림이 더 좋은가요? 비싼 그림. 모든 게 이제 기준이 돈입니다. 우리가 돈의 노예가 거의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돈. 그게 이제 밥이거든요, 돈이. 그래서 그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을 바보라 그럽니다. 바보. 비업이 탈락이 돼서 바보가 된 거죠. 그래서 바보는 어떻게 사느냐? 경쟁하고 긴장되고 피곤하고요. 쓸쓸히 늙어가고 절망으로 죽어갑니다. 이거는 바보로 살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게 다 그런 거지 안 그런 사람이 있는가 싶지만요. 바보라서 그런 거지. 진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 마음이 되면, 전심이 되면요. 전에는 여기 다 남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음이 바뀌는 순간 한 마음이 되니까 마음이 다 하나입니다. 남이 없으십니다. 여기 남 같은 사람이 없다고. 전부 나죠. 다
형제고 다 가족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결례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신뢰를 뭐냐면 서양 사람들 만나도요 나이를 곧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프라이버시 침해를 신뢰를 자꾸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다 가족이니까요. 나이부터 물어야죠. 그래서 3살 많다 언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다 가족이라는 게 깔려 있으니까 그 물어보는 거지. 내보다 2살이나 어리네 말로 캤네 뭐 이래가면서요. 우리 가족이니까 그렇죠. 그런 의식이 우리 굉장히 깔려 있습니다. 그럼 딱 만나면 너 밥 먹었니? 야 우리가 얼마나 굶었으면 인사가 그 모양이냐? 아닙니다. 가족이니까 밥 안 먹어서 빨리 밥 챙겨주려고 그러는 거죠. 이 개념이 전혀 다른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게 원래 우리의 마음이었는데 지금 이제 잠깐 잊어먹었는데요. 되찾으면 이게 다 가족이고 다 맞고 남이 없습니다. 그러면 경쟁 안 하겠죠. 여유롭게 되겠죠. 마음이 긴장을 안 합니다. 너긋해집니다. 그럼 이제 혈압이 내려가죠. 긴장 안 하니까요. 건강해지죠. 이제 졸리면 잡니다. 이제 전에는 졸려도 못 잡니다. 남한테 지을까봐 잘 때도 꿈속에서 싸웁니다. 근데 이제는 푹푹 자죠. 그러면 여유롭게 느긋하게 잘 거다 자고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오히려 더 성공합니다. 마음이 바뀌면 얼굴이 바뀝니다. 얼굴이라는 게 얼꼴이라는 건데 마음 꼬라지로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얼굴로 표현이 되는데요. 한 마음을 가지면 얼굴이 환상적으로 아름다우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냐? 우리 어머니죠. 우리 어머니. 나를 바라볼 때 그 마음이 한 마음이거든요. 가장 보기 좋은 얼굴이 됩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의 문제는요. 다른 사람 볼 때는 얼굴이 바뀌죠. 근데 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보는 사람마다 전부 그 얼굴이 되니까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안 될 일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가게에 앉았다. 음식점을 하고 있다. 그러면 손님이 들어다보니까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 앉았다. 무조건 들어오는 거죠. 먹어보면 엄마 음식 같아요. 또 잘 먹죠. 그 다음날 또 오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런 사람이 앉았다. 우리 엄마 같다. 벌써 마음이 반쯤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이 하는 것은요.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완전히 바뀌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생산성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컨대 이거 만드는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만들면 이거를요. 돈 벌려고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만들어서 몇 푼이 남을까 이 생각을 하면요. 벌써 짜증납니다. 이거. 몇 푼 남지도 않은 걸 가지고 이걸 만들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마음이 없습니다. 돈에 마음이 있는 거죠. 돈 때문에 이거 만드니까 마음에 없는 일을 하게 되니까 지겨워지는 거죠. 8시간 무지 지겹습니다. 그래서 시간 끝나면 칼같이 퇴근하는 거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욕심이 없으시면요. 돈 때문에 이거 안 만듭니다. 돈 쫓아가지 않는다고. 그럼 이게 재미가 있고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이 뭐 인문학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면 각자가 모두가 하시는 일들이 다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일을 하니까 행복해지고요. 또 재미가 있고 이러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직장이 행복한 천국으로 바뀝니다. 그럼 퇴근 시간 돼도 잘 안 일어납니다. 천국에서 떠나기 싫으니까요. 아침에 일찍 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행복하게 이걸 만들었다. 굉장히 좋은 물건이 나오겠죠. 비싼 돈 주고 사가는 거죠. 돈이 따라옵니다. 돈 쫓아가는 사람하고 돈이 따라오는 사람하고 그건 경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마음이 회복되면요. 한국인의 기업은 돈 따라오게 경영을 하게 되겠죠. 외국 기업하고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외국 기업이 발 뻗고 따라와도 못 따라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게 한마음이 돼서 행복한 그런 기업에서 일하게 되면요. 기적이 일어나 버립니다. 기적이. 요새는 또 창의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마음이 되면 창의력이 넘칩니다. 그거를 당할 사람 없습니다. 창의력이 뭐냐? 창의력이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이 옛날에는 기능공이 좋은 부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요새는 다 그게 로봇가 만드니까요. 창의력, 디자인
예술성 이런 게 중요한데 그 창의력이 뭐냐? 창의력이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마음, 하늘 마음에서 내려오는 건데요. 하늘하고 제일 닮은 게 누굴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금방 하시는데 하느님 아버지 그러는데요. 부모하고 같습니다. 어머니가 더 하늘을 닮았다 싶은데 하나님